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거리에 활짝 핀 꽃들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웃음꽃 피는 건강하고 행복한 봄 되시기 바랍니다. 칠대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은 노동, 여성, 보육과 교육,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거제시 현안에 대해 최다 횟수의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하여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구성될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해양관광국,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받아 활동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업종 불황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과 그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그 체불 임금 분쟁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상권이 얼어붙어서 일반 음식점, 옷가게, 그 미용실 등 매출 반토막은 물론이고 그 폐업이나 업종 변경한 곳이 많습니다. 옥포 지역의 경우 그 대우조선해양의 배후 도심으로서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해양 플랜트 인도가 많은 그 올 6월 이후에 추가로 거제 지역에서 그 2만여 명의 실직자가 생겨나서 고용 대란이 올 것이다. 거제 지역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4월 7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시에 거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3월 10일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관한 진행 상황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축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그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그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고 이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이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거제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문이나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조선산업, 해양플랜트 산업을 국가산업으로서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완전 개통된 지 한 2년 정도 된 지금 옥포 삼복도로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장된 도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뭐 자갈밭을 방불케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선과 그 차선 구분선까지 다 지워져 가지고 거의 야간에는 차량 통행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애초에 그 시공상의 그 방법의 문제인지 자재의 문제인지 좀 관리 부실의 문제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보면 옆에 이제 불법 주차된 이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로는 이 도로를 이제 계획을 할 때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행정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그 주차로 방치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라인을 걷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가름하고 내일인 3월 8일 108번째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908년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투표권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빵, 생존권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 인권도라고 외침에서 시작된 것이 1911년 기념일로 제정되어 전 세계에 확산, 1975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3월 8일은 여성 권익 신장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3월 8일이 돌아오고 세계 여성의 날이 100년이 넘는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을 짚어봅니다.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의 영향을 받아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년 만에 양성평등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녀 임금 격차 3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지키고 있고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세계 성격차 보고서 글로벌 젠더갭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45개국 중 115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정도를 가늠하는 2016년 유리천장지수 글래스슬링 인덱스에서 OECD 29개 회원국 중 29위, 4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비유되는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발표되어 온 이 지수에는 노동시장 참여도, 임금, 기업 고위관리직 비율, 자녀 양육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한국은 일본 27위와 터키 28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가 없습니까?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거제시 공직사회는 유리천장이 깨졌습니까? 거제시의 성평등 정책 기조는 무엇이며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책 계획은 있습니까? 거제시에서의 진정한 위미노믹스 실현을 위한 방안과 성별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성이라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일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정에서부터 변화하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 사회 문제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복지 강화로 양성평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 늙으신 부모님은 장애가 있는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자 며느리이자 노동자인 여성은 보육, 노인, 장애인 복지, 노동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대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내쉽니다.
예를 들어 당장 시급한 것이 보육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 지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2016년 초과 보육 전면 금지와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으로 존폐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급식 간식비 지원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전환에 대해 전향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상생활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성평등 관점에서 행정을 추진해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 친화 도시 거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8일은 올해로 108번째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인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술에 편승한 무슨 데이보다 인지도가 낮아서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성격차나 유리천장 지수가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 예산 규모가 낮은 편인데요. 특히 여성 가정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의무는 여성에게 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도 엄마가 봐야 하고 늙으신 부모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도 가족 내 여성 구성원의 몫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쉽지 않고 보육, 장애인, 노인 복지 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영유아 인구수가 2만 1000여 명입니다.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8개, 직장 및 법인 어린이집이 6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작습니다. 기존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부모 부담은 줄이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 보육에 관해서 초과 보육이 금지가 되면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결국 폐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과 보육을 허용하게 되면 보육의 질은 하락되고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경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초과 보육을 제한하고 대신에 영유아의 급식 간식비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거제시에서 위미노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행정에서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성안로의 역사적인 특수성은 부각하면서 내외국인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 예산 26억 예상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월 말 옥포 성안로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2016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4,500만 원
그 루미나리에 설치를 위해서 그 루미나리의 디자인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5분 발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그 불경기와 그 재정이 어려운 민감한 시기에 어느 특정 지역의 그 예산의 쏠림 현상은 그 주민들에게 그 박탈감을 불러오거나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추정 예산이긴 하지만 그 149개 업소 그 쌓인물 간판 정비 예산으로 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업소당 그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화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화 휴식 공간이 없다거나 그 주차 시설,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민과 간이 중지를 모아서 이 성안로가 말 그대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거리, 세계 속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그 부지 정지공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2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공모에서 사업자가 정해지면 6월경에 착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018년 연말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옥포 행정타운 조성 사업부지 그 정지공사는 옥포동 그 도심지에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옥포동 그 177-3번지 9만 7천 해배의 산을 깎아서 그 평탄한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1차 공모에서 신청했던 사업자들이 그 탈락함에 따라서 지금 2차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거제시 의회의 구성은 새누리당 11명, 야당 의원 5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께서 저를 노동당 시의원을 왜 의회에 보내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그 개발 사업보다는 그 우리 생활 속의 불편한 요소들이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바로 잡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년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거제시의회 송미량이 되겠습니다.